인사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인터뷰하기, 암 환우시거나 아니면은 암을 겪으셨던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또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6살 한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9살 때 횡문근 6종 3기를 진단받고 1년 동안 투병을 했고요. 6차례 정도 항암 치료를 받고 30차 방사선 치료 받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완치된 지는 지금 2년째 되고 있고요. 지금 총은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일을 빨리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연한 기회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마케팅 팀에서 거기서 이제 4년 반 정도 일을 했는데 다른 쪽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늦가기 대학생으로 1학년 신입생입니다. 최근에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또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완치자로서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에피소드나 그런 게 없었는지. 제가 처음에 그 협회를 알게 된 건 암 투병을 하면서 제가 머리가 다 빠졌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병원에서 추천을 해줘서 가발 수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만큼 언젠가는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로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들려주면 그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캠프를 같이 가게 됐어요. 지금 투병 중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질문 같은 거는 어머니들이 더 많았어요. 뭐 어떤 걸 가려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뭐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친구들은 막상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학교에 가서 어떻게 뭐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학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제 연애에 관한 그런 관심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또 큰 관심사기도 하고 연애를 궁금해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연애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에게 들려주셨던 뭐 어떤 에피소드나. 저도 사실 암이라는 것에 걸렸을 때 내가 다 낳고서도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올바른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제가 아팠을 당시에 항암 치료를 하다가 머리가 간지러워서 이제 긁었는데 구멍이 난 거예요, 머리에. 너무 그게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그냥 싹 밀어버렸거든요. 그 남자친구한테만큼은 보여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발을 쓰게 됐는데 저한테 기회가 되면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못 보여줬는데 언제 한번 제가 너무 덥고 짜증나고 막 이래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가발을 써야 되고 진짜 막 벗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게 너무 좀 슬펐나 봐요. 다음 날에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똑같이 머리를 민 거예요. 네. 남자친구가.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가발 같은 거 벗고 우리 같이 이렇게 다니자. 당당하게 다니자. 뭐 아픈 게 죄가 아니니까 너 지금 그대로도 예쁘고 정말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치료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하고 그 호의를. 네, 누군가가 이렇게 해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은, 네, 영화 정말. 같은 그런 에피소드네요. 네,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때 남자친구 이후로도 또 만날 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할 때 항상 제가 어떻게 아팠는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게 크게는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아팠던 걸 겪었고 뭐 예를 들어 치료 중이면 치료 중이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만나고 뭐 이해를 못 해줄 거면 지금 말을 해달라. 왜냐면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안 되면.
뭐 조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한테도 좀 더 이해를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나온 것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픈 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해 못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5명 중에 4명 정도는 나는 이해를 해줄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지만 한 명은 나는 근데 좀 두렵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미안하다 하면서 떠난 친구도 있었어요. 사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아도 이제 제가 만약에 건강했으면 저도 이해하는 게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을 미리 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상처를 안 받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네. 배려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연애를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저는 하는 거를 솔직히 추천해요. 하면서 서로 의지도 하게 되고 서로 아픈 것도 좀 더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연애를 추천하고 싶어요. 암환자라고 해서 쭈그러들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네. 연애를 생각하는 것도 네. 좋다. 연애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미래, 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뭔가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소아청소년 그런 네. 친구들이나 아니면 네. 20대 네. 혹은 네. 또 30대까지 완치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호르몬의 영향이 정말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이 너무 불규칙해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초반에는. 완치를 하더라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기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긴 할 텐데, 이게 어쨌든 또 적응이 돼요. 나중에는 컨트롤이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하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조절이 되니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겨내는 중이긴 하지만 그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투병하고 나서도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항상 뭔가 주문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암투병 할 때보다 정말 그거보다 힘들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내가 이때보다 힘들겠어? 이거보다 안 힘들겠지, 이겨낼 수 있겠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도 내가 나중에 이거를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더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애나 취업이나 뭐 앞으로의 미래든지 그런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기운이 이런 근심 걱정들을 다 해결을 해주는 것 같고, 네. 정말로 걱정이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에 대한 네, 그런 맞아요. 걱정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내가 아픈 거에 최선을 다해서 네. 이걸 이겨내고 또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팁이죠. 병원에서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말해야 진통제를 놔줘요. 맞아. 얼마나 아픈지 얘기를 해야 대처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말할수록 해결이 됩니다. 뭐든지. 뭐 마음이든 몸이든. 그리고 암 환자 특성상 그런 게 있잖아요.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거.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말할수록 힘든 게 조금은 덜해져요. 정말. 표현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막상 이제 또 계속 감추고 싶고. 근데 또 같은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을 꺼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했던 암암 모임 정식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또 그런 못했던 고민들, 그런 얘기도 나누고 건강한 그런 맛집 같은 곳을 같이 간다거나, 또 컨디션 좋은 날에는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등산 같은 것도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환우 모임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암환우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암환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반가움이 생기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더 힘을 내고, 암을 겪으셨던 분들 또한, 겪으셨던 분들은 또 오셔서 한창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말씀, 잘 이겨내신 본보기가 돼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하학님의 영상을 이게 어떻게 뜬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눌러봤는데
또 저랑 같은 병인 거예요. 정말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든 연락을 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남겼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담이라던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관심이 이제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네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성분들께서는 제가 남성이기도 하니까 네. 조금 연락이 꺼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그쵸. 본인의 그런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또 윤영님 연락 가능한 SNS, 뭐 이메일 그런 거를 뭐 남겨놓을 테니까요. 연락을 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또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저처럼 부작용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랑 좀 얘기도 나누고 싶고, 네, 어떻게 또 이겨내는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어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출연해 주셔서